다만 오늘 어찌됐든 다시 한번 5만 원대, 5만 4천 원 이런 라인까지 쭉쭉 뻗어 올라가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이수페타시스는요. 지난해 우리가 5월 31일 날 6월 달 포트로 23년 6월 달 포트로 설정을 해서 그 6월 한 달 동안에 10,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7월 포함이죠. 그 흐름까지 아주 강력하게 한 달에 150%, 200%의 그런 변동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 기준에서 AI 기반의 엔비디아나 그리고 애플발 영향력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변동이 확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11,000원대, 14,000원까지 11,000원대에서부터 14,000원까지 그 구간에서 시가총액 1조를 딱 넘기는 시점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만 해도 PER 부분이 굉장히 기술주 기준에서는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 PBR은 뭐 2.94배의 기준이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비중을 설정을 해놓고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의 기준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으로는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또 AI 또 전체 IT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한미반도체도 5월 포트에서는 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 종목으로서 놓고 볼 때 이수페타시스의 무게감을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굉장히 뛰어난 상태예요. 이수페타시스는 뭐하는 업체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HTS 상에 놓여져 있는 기업 정보가 있어요. 주식 매매하실 때 PC 버전 또 혹은 MTS 버전에서 기업 정보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업체이고 주식 수는 몇 주이고 PCB 대표적인 인쇄회로 기판 PCB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테레비가 브라운관이 컸잖아요. 지금도 뭐 얇긴 하지만 어차피 이 기판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판 위에다가 부속품을 다 꽂아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한 강자. 오늘은 또 삼성전기도 PCB 업체 기준에서 삼성전기도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강세를 띄었는데 이 PCB 관련된 부분에 일반적인 PCB가 아니라 한동안은 휘어지는 PCB, FPCB, 연성 PCB 이렇게 휘어지는 거. 옛날에 그냥 빳빳한 초록색 기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휘어지는 PCB. 그리고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거는 초고다층, 고사양 고마진의 PCB. 고사양 고마진. HBM이 뭐예요? 반도체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고 지금 5세대의 기준이 12단까지 올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다시 더 압축을 해서 더 고사양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마찬가지고 PC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계속 고층으로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MLB라고 합니다. 그 MLB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 기술력을.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불편하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업체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볼 때.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또 파동원리 그런 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 그런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수급을 보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캔들이에요. 빨간색 양봉이야. 누군가는 매수를 해줬다는 거지. 장대 양봉이야. 무지하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거지. 꼬리가 달렸어. 그럼 누군가 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고. 파란색 음봉이야. 누군가는 차익 실현 음봉. 그것이 양봉이 쌓여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되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거고 우하향된다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평이든 캔들이든 놓고 보는 게 또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는 거는 수급,
누군가가 메이저가 들어왔느냐 혹은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그거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왔어? 상단을 넘기면 이거 과열인데 여기서도 더 치고 올라가 그럼 쭉쭉쭉 뻗는데 신고가를 일린데 뭐 이런 기준점들. 결론적으로 심리라는 부분은 1이라고 잡는다면 수급은 9. 이 심리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업황 또 PCB 관련된 업황 이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고평가이지만 계속적인 산업의 확장, 실적의 확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심리인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 있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완전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쉽게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 27만 원까지 목표주가 나올 때 콧방귀 껴버렸죠. 윤정두가. 우린 목표주가 한미반도체 30만 원이야.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다만 펀더멘털적으로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놓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기네가 수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분석이라고. 27만 원 가버리면 시가총액이 27조인데 매출이 1조뿐이 안 나와. 내년 전망치가 매출이 1조가 아직 안 돼요, 사실. 근데 27조까지 올라간다? 그건 무리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처럼 저평가 상태라면은 매수해서 꾸준히 갖고 가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펀더멘털적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케이스, 한미반도체 같은 케이스,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케이스, 오늘 같은 경우에 엔캠의 케이스, LX 인터내셔널의 케이스 이런 거는 전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변동성에 따라서의 대처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 수급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 2. 첫 번째는 뭐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느냐. 순매수가. 쌍끌이는 아니더라도 누적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 관련주들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외국인 위주로 15%를 샀죠. LS 일렉트릭은 쌍끌이로 4%, 5%를 넘겼고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수페타시스는요. 작년 9월로 따지면 14%, 올해 1월 22일로 따지면 9%대. 굉장하죠. 그 쌍끌이 수급이 유입됐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요. 수급이 안 들어와도 변동이 나오는 거.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 날아간 거. 왜 날아갔어요? 손바뀜 수급이 계속 들어와. 기존에 있던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몰리고 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인덱스 상품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 움직이죠.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이 수급의 두 가지는 거래대금이 터졌느냐와 외국인 기관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됐느냐. 또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낮은 뭐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가 뭐 치고 들어왔느냐. 그 정도 보는 거죠. 됐죠? 그 요 부분이 1시간짜리 요 한 장 가지고 1시간 교육을 해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그 온라인 교육 무료 자료 1시간짜리가 있어. 공지사항에도 있고 그거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훈풍의 영향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언제예요? 23년 5월 25일이에요. 이때가 얼마였다고요? 11,000원에서 14,000원 올라오는 과정. 시가총액 7천억에서 1조 올라오는 그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1조 미만은 안 쳐다보잖아. 근데 원체 수급이 좋아서 들여다봤고 1조를 딱 넘기는 시점에 매수. 주식수 몇 주? 6,320만 주. 그럼 왜 뜬금없이 엔비디아냐? 애플 아니에요? 애플? 애플도 연관이 있고 엔비디아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AI 가속기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엔비디아의 기준이지. 그렇게 돼서 지금 이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분홍색인데 이렇게 지금 성장이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어진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용 기준에 이번에 애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AI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죠. 애플
작년 재작년에 시가총액 1위 하고 있을 때 사우디 아람코와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시가총액 2조 달러였어요. AI 산업 부분이 얼마큼 지금 팽창되고 있냐면은 얘네들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이전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은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얼마에서 2조 달러에서 그게 지금 불과 작년 1분기 1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거품이냐 했을 때 아니야. 지금 금리를 진짜 내리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리기 전까지 긍정적이다. 지금 엔비디아발 영향의 부분에 이수페타시스 변동이 한번 나왔죠. 그잖아요. 16일 날 18% 폭등 나오고 하루에 4% 들었어. 쌍끌이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리고 돌리고 눌리고 올리고 고점을 계속 넘깁니다. 5월 22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월 23일 개장 전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때 변동성이 위로 쭉 더 뻗어 올라갈지 눌릴지는 그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으로 놓고 볼 때 또 누적 수급의 평균 단가로 놓고 볼 때는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는 뭐 5월 16일에도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18% 움직이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4% 하루에 4%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HTS, MTS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또 증권사 보고서 나오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밴드라고 불러요. 평상시에 PER 수준, 이거 PBR도 나와요. PER이나 PBR 수준 평상시에 몇 배에서 움직였느냐. 철강 같은 경우는 PBR이 0.3에서 0.5에서 움직였어요. 철강은 PBR이.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 고점 찍을 때가 1배. 0.3에서 0.5 움직이던 애가 1배 올라가서 그럼 저평가가 해소됐네. 아니라고. 업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또 유틸리티 업종 이런 업종군들 기준에서. 근데 그 성장주들의 경우는 업황이 긍정적일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 작년 고점 찍을 때 7월 고점 8월 고점 찍을 때 그때가 몇 배? 35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가르쳐져 있는 가격이 6만 원인 거예요. 이제는 6만 원이 우습죠. 5월 초만 해도 3만 원대였기 때문에 6만 원, 더블 그랬는데 지금은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니까 6만 원 우습잖아요. 이게 상향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 7만 원, 8만 원까지. 최악의 경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어디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이게 얼마? 최악의 경우 미끄러져 내려오면 3만 원까지도 이탈될 수도 있다. 그게 기술적인 범위인 거예요. 유일하게 증권사 보고서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지만 이 배수에서 움직였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함유된 게 요거예요. 증권사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해요. 왜? 수급의 논리라 그랬죠. 수급이 자기들 수급인데. 결론은 잘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증권거래하실 때 MTS 깔죠. 거기서 현재가창, 뭐 매매창 띄우잖아요. 거기 보시면 불기둥 AI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탁 누르는 순간 지금 KB금융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3월 4일 이후에 KB금융 8만 원대 중반을 넘겨 8만 원대 중반 수준까지 올랐죠. 이 무거운 엉덩이 무겁다 생각하는 하이닉스 16만 원, 19만 원을 넘겨. 얘는 내 관심이 없고 3만 2천 원, 이거 5만 4천 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3월 4일 하루야? 오늘 좀 타 방송사 모니터링 좀 하라 그랬더니 나름 이제 메이저급으로 올라온 타 방송사가 작년 3월에 추천했습니다 하고 신성 델타 테크 1400% 수익 났죠. 확 그냥 막 그냥. 건물 뭐 우리나라 건물 지가 다 샀겠네. 그런 마케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채널 돌리면은. 작년 3월에 추천한 신성 델타 테크가 고점 대비 지금 뭐 반토막씩 나 있죠 지금. 그런 걸 가지고 1400% 수익 냈다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 순진하신 분들, 유료 가입해서 눈탱이 맞으세요 하고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이수페타시스의 매일매일의
4월 3일, 4월 중순, 3월 4일이죠. 3월 4일, 3월 중순 또 4월 말 기준에 한동안 횡보 기준에서 4월 말 이후에 어떻게 돼요? 5월 달에 다시금 나와주죠. 검색기 뜨고 진입 이후에 수익률 보면 19.78, 9.55, 7.63, 13.13 진입하고 조금 전에 보신 종목 검색기 진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다시 터지면서 움직인 게 언제예요? 5월 9일. 얼마부터 또 뜹니까? 42,950원. 이게 매매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 37,000원대였는데 요 수준까지 한번 휘청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린 게 43,000원, 또 43,050원, 또 16일이네요. 그죠? 16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16일 날 AI 포착 45,200원.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58,000원 가요. 18%. 하루에 4%. 그날 떴나요? 뜨지 이렇게. 검색기 뜨고 18% 올라가고 VI 막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요 당시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더 초록 색깔로 박스 만들어 드리죠. 진입하고 나서 9%의 수익 아니라니까. 종목 검색기 진입하고 나서 9% 수익이 아니에요. 16일 날 진입 45,000원대 진입하고 나서 58,000원까지 12.39%.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은요. 54,000원대까지 슝슝슝 뭐 그냥 매일매일 날아가는 거야. 능동적이셔야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거래대금 오늘 6입니다. 6이. 종가는 3.5로 끝났지만은 장중 고점 뭐 54,000원대 훌쩍 넘기고 54,400원. 사상 최대치에 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52,600원입니다. 5월 21일 날. 20일 날도 또 21일 날 또 떠. 그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발 영향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52,000원. 다 이미 방송에서 전부 말씀드린 내용이야. 채널 돌리면 나오는 무슨 14배 수익 냈어요. 그냥 막 그냥. 그럼 그 종목 하나만 갖고 있는데 주식 매매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거지. 우리의 기준에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이런 종목의 기준에 갭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도 갭이 발생됐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55,000원, 6만원. 이제 55,000원은 다 온 거고. 마찬가지예요. 매집에 대한 기준의 설정 범위도 2008년도 도서. 매집 규모가 아까 얼마로 그랬어요? 10에서 15%까지 확장돼 있죠. 50에서 100%까지 움직여야 돼. 매집 평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빵 치고 올라왔지만 16만 주. 주식수 몇 주? 6,320만 주라 그랬죠. 올해 1월 22일부터 가장 많이 매집한 쌍끌이 매수 종목인데 기관들이 다 고르게 샀어. 누구나가 다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38,700원. 이제 뭐 한 39,000원, 4만 원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50%만 잡아도 6만 원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최소 50%만 잡아도. 근데 윤 정도는 8만 원 잡는다니까. 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9.75% 기관과의 쌍끌이에서. 월봉으로는요. 월봉으로도 장난이 아닌 거야. 월봉의 매집은 890만 주예요. 몇 퍼센트예요? 14%를 매수한 거야. 35,000원 평균 단가에 14%, 14.16%를 매집했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날라가겠지. 5월 달에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달에만 41,700원? 이게 얼마? 54,000원. 얼마 오른 거야? 13,000원. 30% 이상이 올랐어. 5월 달에만. 시가총액 3조 5천억, 4조에 달하는 종목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핸드폰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내일장에 어떻게 돼요? 항상 5종목을 내일장 공략주로 드리는데 이수페타 시스템입니다. 4월 12일, 4월 26일, 5월 8일, 5월 10일. 그리고 나서는요. 5월 16일 개장 전에 15일 날 방송에서 16일 날 이수페타시스 들여다보세요. 16일 날 강보합에서부터 18% 날아간 거야. 17일 날도 들여다보세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기준거래량 설정하시고 이수페타시스 1,000만 주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진다의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거래량에 대한 수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